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10일 일요일 오전 7시입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갑자기 미북 사이에 대결 구도가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결 구도는 상당히 심각한 면도 있습니다. 왜냐? 김정은과 트럼프 두 사람 사이의 자존심 대결입니다. 이게 참 위험합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면은 어떤 국가나 정치 지도자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가 될 때 이 수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예가 1870년 프러시아와 프랑스의 전쟁입니다. 그때 이 비스마르크와 그리고 나폴레옹 3세 사이에서 있었던 어떤 그 심리전, 이것은 아주 고전적인 예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나폴레옹 3세가 자신의 자존심이 걸렸다, 권위가 걸렸다 라고 판단되니까 아주 무리한 줄 알면서도 그때는 또 몸이 아프고 했습니다. 선전포고를 해가지고 프러시아와 싸웠다가 결국 지고 프랑스가 유럽 본토의 패권을 잃게 되는 그런 세계적 변화가 일어납니다만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그 전에 그러니까 이틀에 걸쳐서 3번이나 경고를 했습니다. 만약 북한이 해체한 이 서해 위성 발사장을 재건한다는 게 사실이라면은 나는 실망할 것이다. 3차례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김정은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도발한다면은 그때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신호죠. 그런데 김정은 또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한 일주일에 걸쳐서 왕복해가지고 근사한 합의를 들고 개선창원처럼 돌아오려고 했는데 이게 패전한 장군처럼 힘없게 돌아왔습니다. 북한 노동신문도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회담이 실패했다는 발표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틀 전에. 지금 김정은은 속이 부글부글 할 것입니다. 워낙 큰 기대를 했다가 큰 실망을 했습니다. 세계가 보는 앞에서 뺨 맞은 격입니다. 이 김정은처럼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공개적으로 창피를 당하면은, 잘못하면은 체제 붕괴로 갑니다. 저는 히틀러나 스탈린이 그런 꼴을 당했다면 아마 전쟁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1989년 크리스마스 한 며칠 전에 루마니아의 전체주의 체제 독재자 차우세스코가 대중연설을 하다가 야유를 받았습니다. 야유를 받자마자 당황한 모습을 보였어요. 이것이 대중들을 더욱 용기백배하게 만들어가지고 시위를 격화시키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차우세스코는 또 보는 데서 헬리콥터 타고 부인과 함께 도망가는 것이 사진에 찍히기도 했습니다. 도망가다가 잡혀서 즉결처분되었습니다만. 그래서 이 하노이에서 결렬된 것은 생각보다 더 심하게 김정은을 자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할 수 있는 카드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도발입니다. 도발의 징조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동창리에 있는 서해 위성 발사장이 해체한 걸로 알려졌는데 다시 건물이나 시설들을 재건을 하고 그다음에 평양 근방에 있는 산음동이라고 불리는 데서의 이 미사일 시설, 연구시설, 발사시설, 이게 또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북한이 인공위성 로켓을 지금 발사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전문가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서 분석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은 그럼 뭐 언제 재건되었느냐 하면은 서해 하노이에서 회담이 있기 전후에 이런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전후에. 그러니까 실패에 대비한 어떤 수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뜻도 되겠습니다. 작년 7월에 이 해리스 미국 대사가 신임장을 문재인 대통령한테 증정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동창리 이 발사장이 지금 해체되고 있다. 아주 반가운 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 또한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이가 미사일 엔진 실험장을 폐쇄하기로 이야기했다 하는 그 약속을 믿고 기자들에게 지금 해체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니까 아주 머쓱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다시 재가동할 수 있을 정도로 재건이 되었다고 하면은 그러면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는 쇼가 아니냐. 오늘 뉴욕타임즈의 보도를 보면은 그것 또한 폭파한 것을 전문가가 확인한 것도 아니고 과연 회복 불능으로 폭발을 한 건지도 의심스러운 데다가 그 옆에 있는 이 폭파 지휘소 컨트롤 룸이 있는 건물은 그냥 그대로 위장된 상태에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들의 대북 정책이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랑하는 그 근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트럼프 대통령을 화나게 합니다. 지금 화난 사람이 세 사람이 다 화가 나가 있어요. 짜증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막 실망하고 있고 김정은은 화가 나가 있고 트럼프는 화가 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오늘 뉴욕타임스 데이빗 생어 기자가 자세히 분석을 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미국 정보기관을 욕을 합니다. 왜냐? 정보기관은 그동안에 협조적이지 않았어요. 왜냐? 북한이 미사일을 포기하려는 흔적이 하나도 없다. 싱가포르 회담 후에도 그랬다. 싱가포르 회담 후에도 핵탄두를 6개 정도 더 만들 것이다. 등등 이런 정보를 의회에서도 이야기하고 기자들에게도 계속 유출시키고 하니까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속고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지금 공개하는 쪽으로 이 일종의 공작을 할 때마다 신기를 내면서 수장을 바꾼다는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미국 정보기관 이야기가 맞았다 하는 쪽으로 또 여론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며칠 전에 서훈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증언을 하기를 영변에 있는 우라늄 농축시설은 한 번도 중단되지 않고 계속 가동을 했다는 겁니다. 계속 우라늄을 계속 농축했다는 겁니다. 농축된 우라늄이 바로 우라늄 원자 폭탄을 만들어냅니다. 우라늄탄을 만들어냅니다. 북한은 지금 플루토늄보다는 우라늄 농축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희한하지 않습니까? 북한이 핵 폐기했다는 약속, 그게 사실선언인데 그걸 믿고 그 뒤에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의 대비태세를 약화시키는 정책을 여러 개를 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남북 군사합의서고 그중에 중요한 게 수도권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도 속았든지 아니면 알고도 북한이 핵 포기를 하지 않고 계속 핵 능력을 증강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양보했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건 북한에 달려있죠. 북한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미국에 대한 압박일 겁니다. 압박의 결과가 뭐냐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압박을 하는 것은 협상하자는 뜻도 있겠죠. 협상하자. 그런데 여기서 또 곤란한 게 이번에 하노이 회담에서 양쪽이 다 자기 패를 보여주고 양보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미국은 볼턴, 폼페오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완전한 비핵화다. 시시하게 영변 쪼개팔기 안 된다. 완전한 비핵화를 해야 된다. 플러스 세균 무기 그리고 독가스도 없애야 된다. 인권 문제도 바로잡아야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한다. 이제는 조금씩 뭐 이렇게 잘라서 거래하고 하는 거 안 한다. 토탈로 해야 된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해야 된다. 이것은 김정은으로서는 크나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김정은은 지금 부하들로부터 보고받은 것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를 종합을 해가지고 이번에 하노이에 가면은 양보를 받을 것이다 하고 기대를 하고 왔는데 양보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장벽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그동안에 여러 번 이야기했던 그런 일괄 타결식은 발가벗는 것은 안 하겠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그걸 카드를 밀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또 뭐냐? 북한은 영변 쪼개팔기를 내어놓으면서 미국이 제안한 종전선언이라든지 뭐 대표부를 평양에 설치한다는 이런 거에는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오로지 제재 해제에 매달렸습니다. 즉 약점을 노출시켰어요. 그만큼 제재에 약하구나. 그만큼 제재에 목을 걸고 있구나. 요게 약점이구나 해서 미국에서는 제재 강화 이야기를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지금 물러설 수 없는 둘 다 물러설 수 없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물러설 수 없는. 북한이나 미국이나 이게 우리 최종 카드다라고 선언한 셈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여론도 지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 의회 오랜만에 공화당, 민주당이 지지하고 있어요. 물러설 수 없죠. 김정은이야 더 말할 거 없죠. 김정은이는 굴복을 하면은 이제는 큰일 난다 하는 그런 위기감까지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급한 두 지도자, 여러 가지로 다급한 두 지도자가 대결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냉철하게 보면은 작년에 그런 예상을 한 사람들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김정은, 트럼프의 싱가포르 합의는 이거는 실패를 예고하고 있다. 언제 실패하느냐. 내년 초쯤 되면은 위기가 올 것인데 이 위기는 잘못하면 군사적 대결로도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태용 전 외교부 차관 같은 사람이 그런 예측을 했는데 딱 들어맞았습니다. 위험합니다. 이번에 이 트럼프, 김정은 자존심 대결 구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물론 이것이 대화 복원으로 일단 미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끼리 다시 만나는 거죠. 실무자들끼리 만나서 오고 가겠지만 여기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제 만나는 것은 이런 것 아닐까요?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주는 메시지는 내가 내년에 재선에 나서야 되는데 선거를 방해하는 행동하지 마라. 즉 약속했던 대로 핵실험, 미사일 시험 하지 마라. 그거 하면은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런 메시지를 줄 것입니다. 요게 트럼프의 약점이에요. 그럼 김정은도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한 번 더 만나자. 그러면은 다시 당신들의 요구사항을 우리한테 대한 요구사항을 그걸 수준을 좀 내려라. 뭐 이런 식으로 또 접촉이 시작되겠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될지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의 신년사 그리고 이번에 회담이 깨지면서 이용호가 했던 이야기 이런 데 어떤 워닝 이런 경고가 숨어 있습니다. 잘 안 되면 새로운 길을 찾겠다. 새로운 길은 도발이거든요. 도발. 갑자기 지금 정세가 불안정해졌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권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뭐 불문까지입니다. 만약 도발을 하면은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도발을 하면 이 정권은 정권 지지 세력이 특히 이 책임은 미국에 있다 해가지고 미국에 막 몰아붙일 겁니다. 지금 남북한 좌익들이 이번 하노이 실패의 책임은 아베 수상에게 있다라고 해가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지만은 즉 과거에 트럼프가 2017년에 평창 올림픽 전까지 리틀 로켓맨이라고 부르면서 당신이 핵 발사 단추를 갖고 있다고 공갈치는데 난 더 큰 발사 단추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화염과 분노라는 표현까지 있어서 지도상에서 없애버리겠다고 했던 그런 쪽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돌아가면은 그때보다 더 위험해진다. 더 위험해진다. 이게 지금 2019년 3월 10일 현재의 상황입니다. 둘 다 외통수를 걸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